횡설수설, 주인공 바로 많은 분들 기억하실 이름 조두순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이번엔 뭐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긴 죄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여기서 반성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투로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조두순 출소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사회로 복귀시켜도 되는 것이냐, 어떤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았는데요. 당시 출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야간에 외출 제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제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이를 조두순이 어기고 본인의 입장으로는 부부 싸움을 해서 밖에 나와서 내가 좀 화를 시키려는 과정이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요. 40분간 이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무단 외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참 불성실하게 임해서도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화를 삭히라는 것이냐. 부인이랑 싸웠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초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상담을 하러 간 것이고 얘기를 끝나고 바로 돌아왔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이 선고가 되었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준혜 변호사님. 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는데 아내와 싸워서 무단 외출한 거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 1심에서는 징역 3월, 사실은 적지 않은 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조두순 같은 경우는 형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를 했고,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수용 기관들에 있어서 이 내부에서의 교화 과정도 조금 더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관되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첫 재판 때는 이런 모습도 연출됐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이혼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이게 남자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아니,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봐.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네, 이번 주제의 저희 키워드죠. 횡설수설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서영주 소장님, 네. 이거 반성의 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교화 과정이 있었는지가 의심될 만큼 온전치 않다. 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법으로 따졌을 때 이 무단 외출 부분에 있어서 징역을 때리고 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법의 영역이지만, 국가라는 것은 나머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두순 씨의 이런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는 주변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조두순 씨는 이 무단 외출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 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회에서 돌아다니지 못했을 때에 혹시나 또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소들,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들을 보면은 아내와 싸웠다, 재판부에 하는 부분들, 국가에서 100만 원 나와서 난 아무것도 없다, 벌금 깎아달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한 번 더 감정을 받아봐야 되고요. 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아니면 이 격리가 안 됐을 때는 나머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런 관계 당국에서 좀 이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 네. 자, 그리고 임지혜 변호사님, 조금 안 나온 얘기인데, 즐겨보는 드라마 속 장면과 현실을 연관지어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이건 또 뭔가요?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과 본인의 상황을 말도 안 되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2번이나 도망을 갔는데 저는 아내가 22번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90년 된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문 앞에 초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하러 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거나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좀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자,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그런 A씨가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게 됩니다. 잘못된 주차된 차 때문에 이제 차를 뺄 수 없다며 항의하는 30대 여성을요. 이 보디빌딩에서 입상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체격이라던가 힘이 지금 사진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정말 거칠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속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여기가 계시면 안 되죠. 전화를 가지고 가. 식적이고 누구야. 죄송하다가 먼저야. 차 빼드릴게요. 야야 손대지 마. 가 그냥 가. 야 네가 먼저 쳤어. 야 이리야. 가라 지순아. 빠지면 잘하세요. 지순이야? 네, 소영주 대표님. 네. 일단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긴박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렇죠. 좀 느껴지는데, 네. 자, 주차 문제로 저렇게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부분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남녀를 떠나서요. 약한 사람을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저분은 물론 이제 많은 보디빌더들은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분은 보디빌더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런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쓰려고 지금 근육을 키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은 몸에 붙었는데 정신은 굉장히 병든 것 같다. 나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게 어떤 분노 조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능력, 그다음에 본인이 보디빌더라는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끄럽지 않을까요? 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보디빌더가 돼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때리려고 보디빌더가 됐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법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가중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하죠.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가중처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좀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이 보디빌더의 아내 같은 경우에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아내에게 어떠한 이 피해 여성이 위해를 가하려고 본인이 오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빌더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었는데요.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위해를 가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렇게 폭행이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재판장께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은 되겠지만 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고요. 자, 중국 광둥성에서는요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선우 아나운서.